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양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양파 수확, 수확 적기, 또 양파 수확은 어떻게 하는가,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드렸어요. 양파 저는 한 6월 15일 전후에 이제 수확을 한다,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쯤 가면 이제 이렇게 줄기가 이제 거의 다 마를 것이다. 예, 보시다시피 약간 뭐 파란 기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말라서 이제 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이렇게 줄기를 좀 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줄기를 그러니까 자를 때는 먼저 이렇게 한 대략 한 5에서 10cm 정도,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요. 이 정도 놔두시면 맞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뭐 저는 양이 적으니까 그냥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가 잘 되니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쪽가위로 해도 되고요. 먼저 순서가 이렇게 그 줄기를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양파를 수확할 때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비닐을 걷어요. 비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양파를 뽑아가지고 이제 뭐 망에 넣든지 아니면 저처럼 양이 적은 사람들은 컨테이너 상자,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보관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거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잘랐나? 여기 잘랐구나.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자른 줄기를 가지 좀 주워냅니다. 주워내면 이제 그 까까머리 그 군인들 군대 가기 전에 이발하듯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잘랐고요.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닐을 걷습니다. 이쪽은 제가 일부 좀 뽑아 먹고 얼마 전에 또 처제 그 복분자 따러 왔을 때 좀 뽑아가지고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비었고요. 이렇게 먼저 비닐을 걷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양파만 온이 남습니다. 양파만. 아싸, 이게 안 되나? 이거 돌을 눌려놨구나. 이건 돌은 참고로 바람 분다고 눌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센 곳이라서 중간중간 저렇게 돌을 눌려놨었습니다. 이렇게. 텃밭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금방 다 합니다. 이거 뭐 오래 안 걸리고요. 전 자가 소비용이고 제가 먹을 거 이렇게 심었다. 요 구멍 한 개 죽었구나. 빈 구멍 났네. 이렇게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잘 됐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시다시피 가지런하죠. 이렇게. 참고로 굵기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 종이컵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컵 이렇게 보시면, 자, 종이컵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잎줄기를 정리한 상태에 이 상태에서 이제 뽑으시면 되는데, 저는 어제 이게 어제 밤에 참고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촉촉한데 좀 흙이 좀 묻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뭐 좀 못생겼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양파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요 사각 상자, 플라스틱 상자 여기에다가 제가 넣어놓고 이 그는 상태에 놔두면요, 요 뿌리도 마르고 요 잘리는 이 부분도 마를 겁니다. 여기가 바짝 마르면 이제 제 집에 이제 뒷베란다 조금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통하는 방 그늘 장소가 있어요. 그것 좀 시원한 데다가 제가 쪽파 보관하듯이 이렇게 담아서 그냥 상자채로 보관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눌려지니까요. 저는 저게 한 3분의 2 정도 당기도록 그렇게 제가 담아서 포장할 거고요. 자, 보관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양파 수확 적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양파 수확 적기는 보시면 대략 뭐 지역적으로 매년 같습니다. 여기 같으면 한 6월 한 중순, 6월 10일에서 6월 한 20일 사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요 줄기가 말라서 처져 가지고, 이게 참고로 조금 서 있거나 파랄 때는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뿌리가
이제 그때 한참 많이 굵어지거든요. 양파는 잎줄기가 쓰러지면서부터 비료가 더 많이 된다. 그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 가면요. 여기 이제 그 잎줄기가 넘어질 때쯤에는 껍질이 좀 파란색입니다. 포로무리해요. 좀 이렇게 마늘잎처럼 좀 파란 그런 빛을 띠는데, 요런 식으로 띠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수확할 때 중간면요. 이 겉껍질은 노랗게 되고 황면합니다. 요게 지금 이제 수확할 적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겉껍질은 마르면서 그 자기 보호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피부의 껍질처럼 상처처럼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되는 요 시기가 이제 수확 시기다.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 돼 가지고 뭐 물주기에 대해서 뭐 밑을 들여줘야 된다 했는데, 일단은 양파는 커야 되니까 최소한 15일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물을 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수확 전에 이렇게 비가 와서 좀 먹고 이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면 양파는 스스로 이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장으로 물이 올라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뭐 비가 오고 이런 거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양파를 제가 이렇게 농사 좀 잘 짓는 방법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요약해보면요. 양파는 모종이 너무 굵으면 안 된다. 모종이 굵으면 추대, 바너리제이션, 추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다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 심을 때 그 너무 굵은 거 심지 말고요, 모종요. 그리고 또 심는 시기도 중요하다. 10월 초에 심으면 모종이 자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굵은 모종 심은 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 경북 상주 기준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10월 하순 그때가 가장 적깁니다. 그때가 고래 심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심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 가을이 좀 겨울이 좀 늦게 오고 가을이 깁니다. 그래서 저온 다습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필히 녹균병을 방지해 주셔야 된다. 파 같은 경우는 파나 마늘은 녹병이 중요한데 이 그 양파는 녹균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 방지에 필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짝만 할 때 토양 살균제, 살충제 이런 부분들 지난번 말씀드렸죠. 넣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치입니다. 이거 부서지죠, 순요. 이거를 좀 어릴 때 아버님 넣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저도 수치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땅이 수치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치를 구할 수 있느냐? 수치 참고로 그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차, 훈탄이라고 합니다. 훈탄. 우리 어릴 때 그 소주 끓일 때 보통 왕개를 많이 썼잖아요. 왕개 타고 남은 찌꺼기, 이것도 다 훈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크다. 참 우리 너무 큰 거는 먹기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대박이네. 대단히 크네요. 뭐 전체적으로 큰데 이렇게 큰 것도 있네요. 적당한 사이즈는 이 정도가 맞습니다. 이 정도가 저장성도 좋고 먹기도 편해요, 부부간에. 근데 이건 너무 크다. 이렇게 컵 보죠. 이렇게 컵 두께 정도, 이 정도. 다시 이어가서요. 그리고 그 양파를 잘 키우려면 이제 웃거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겨울나기 월동을 하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겨울잠을 깨운다는 의미로 요소로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2월 말, 그리고 3월 말에 그때 요소나 NK 한 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4월 말까지 NK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웃거름은 끝입니다. 그 이후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이제 물거름으로 간주를 해주시면 된다. 간주. 그리고 비닐을 덮어놨는데 간주가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는 비닐을 적당히 찢으면 됩니다. 좋은 일 봤죠? 제 비닐루가 많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엉망이었죠? 그게 결국은 물주기, 간주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 겁니다. 간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 양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다른 영상에 제가 양파 녹균병과 관련된 이런 그 약 이름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농사 저처럼 잘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제일 강조했는 게 녹균병 방지에 필요해 주셔야 된다.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 듣고 그대로 녹균병 방지만 잘했어도 양파는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양파는 물로 큽니다. 물주기 필요해 주셔야 됩니다. 물 빠짐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게 양파는 가뭄이 들면 안 큽니다.
그러니까 양파는 물로 키운다는 생각으로 물주기 좀 필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몇 가지만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요, 양파 잘 자랍니다. 이거 진짜 조금만 심어놓으면 재밌어요. 자가소비용으로는 대략 한 200포기 정도만 심어놓으면요, 뭐 나눠 먹습니다.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단 사면 보통 한 250개에서 한 400개 되잖아요. 근데 크기 따라 뭐 던지면 좀 많이 묵는 집도 있던데, 묶음이 요즘 뭐 트레이 판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금시 뽑았습니다. 뽑고 또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뭔가 하면요, 제가 여기는 원래 그 쪽파를 키웠었습니다. 쪽파를 키우고 이모작으로 이렇게 상추를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일부는 먼저 쪽파를 뽑은 자리에는 제가 이렇게 양파를 심었었어요. 양파를. 여기 이제 눈에 보여요. 이쪽에는 쪽파가 있었습니다. 쪽파가 최근에 뽑았어요. 이제 그 씨앗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쪽파 근처에 있는 것들은 씨알이 잘 나. 왜? 영양분이 부족하고 벌써 이 자리는 쪽파가 한번 뽑아 먹은 자리니까 영양분을 빨아 먹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후기에 심었는데, 이쪽은 쏘긴 크다. 그 중에서 봐서는 작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 됐네요. 이게 이제 웃그름을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이쪽은 좀 신찮다 싶었는데 이 정도가 참 마침맞은데요. 이렇게 일단 저쪽보다는 조금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이쪽 생각보다는 작진 않다. 그래도 좀 작은 게 많네요. 이쪽은. 여기 이제 그 쪽파를 한번 심고 그 자리 그 구멍에 비닐을 활용해서 추가로 그럼 안 하고 바로 양파를 심었기 때문에 이쪽은 평균적으로 좀 작네요. 저쪽보다는 이렇게 작아도 이런 게 이제 저장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게 너무 큰 것보다 이렇게. 여기 꽃도 한 피인데 요 비단꽃인데, 아이고 보십시오. 이 다른 잡초는 다 뽑았는데 꽃이라고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잡초가 뭐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뭐 잡초처럼 살아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잡초처럼. 그런데 잡초처럼 살면 저처럼 이렇게 저한테 뽑힙니다. 꽃처럼 살아야지 뽑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겸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요. 오늘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양파 이야기, 저 따라 텃밭 농사 하신 분들 많은데요. 내년도에도 텃밭 이제 그러니까 금년 이제 10월달로 심을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들 양파 심는다고 너무 빨리 심지 말아라. 너무 빨리 심으면 그 조기에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겨울에 월동하면서 그 추대, 즉 장다리가 올라온다. 장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굵은 모종 심은 거와 같은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한 하순, 10월 한 30일 전후에 양파를 심을 때 너무 굵은 거 심지 말고요. 참고로 저는 아주 추운 지역은 부직포로 겨울나기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겨울나기 안 했습니다. 양파도 그대로 그냥 키웠고요. 이렇게 코끼리 마늘도 부직포 안 듣고 그대로 키웠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봄에 그 찌지부리 하던 게 이게 뭐 되게나 쉽죠. 부직포 덮은 것들은 새파란데 그래도 이렇게 씨알 좋은 이렇게 잘 그 양파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양파는 남들 굵다고 야 나도 저렇게 잘까 굵을까 비교하지 말고요. 시기적으로 맞춰가지고 웃그름 잘하고 물만 잘 주면 잘 큽니다. 그리고 녹균병 필히 잡아주시면 잘 큰다. 그리고 바짝만 할 때 이렇게 뭐 다양하게 넣어야 되지만 특히 TV도 넣고 하지만은 이렇게 훈탄, 바이오차, 보통 이제 그 텃밭을 많이 심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집 이렇게 그 나뭇가지 이런 거 태울 일이 있습니다. 태울 일이 있으면 그 버리지 마시고 완전히 연소되면 못 씁니다.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저는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100% 연소되기 전에 거 다 타기 전에 이렇게 제가 되거든요. 훈탄 이렇게 물을 부어서 저는 일부러 혹시 태울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